그래서 주머니 주둥이나 좌로 주둥이를 꽉 묶듯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그렇게 살해될 때가 있다고 봐요. 옛 점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후한시대의 사람인데, 그 후한시대라는 게 그 삼국지 그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하고 뭐 조조, 손권 나오던 때가 후한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조조가 세운 위가 찬탈을 하죠. 다시 위에서 사마의 자손들이 진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가 진으로 넘어갑니다. 사마의 공명과 호적수였다는 사마의 자손들이 결국 진을 세워서 진의 천하가 되죠. 그러니까 후한에서 그 다음에 진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대에 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초광이라는 사람인가가 점을 쳤어요. 그랬더니 요 관랑무구무예가 나왔어요. 좌로 주둥이를 묶듯이 한다. 칭찬도. 그 사람 초에 은거해서 평생 말을 안 하고,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막 바뀌고 까딱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충신도로 어차피 틀려버렸어요. 나라는 망한 나라고 기울여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입 닫고 살았죠. 근데 얼마나 지독하게 입을 닫고 살았냐면은 그 토막을 졌는데 그냥 거기 주변에 불이 홀딱 탔어요. 그런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너 들판에서 잤대, 얼마를 또. 그러고 겨울에도 그냥 들판에서 자고, 막 홍수가 나서 잠겨도 말도 안 하고, 누가 찾아가서 물어도 말도 안 하고. 그런데 평생 잘 살다 죽었대요. 아주 유명한 예예요. 이 사람이 너무 지독하게 점괘에 따른 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관랑무구무예라는 점괘에 따라서 한평생 말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이 가장 어렵고 자기 재능을 도저히 드러낼 수 없을 때, 드러내도 잘못하면 허물만 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사람이 살아갈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서 좋은 것보다 안 해서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관랑무구무예를 생각해야 돼요. 자루주둥이를 묶듯이. 그리고 자루주둥이를 묶듯이 할 때는 절대 내 입에서 나가면 비밀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남한테나 아무한테도 하지 마. 그게 제 입에서 나가고 되나요? 제 입에서 나가면은 그건 이미 내가 도저히 단속 못하는 말이 돼버려요. 내 입에서 안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관랑이에요. 자루주둥이를 묶는다. 이걸 잊으면 안 돼. 내 입에서 나가고 나서 그게 비밀 보장된다? 그건 망상입니다. 자기 그리고 귀에 그것이 한 바퀴 돌아 들어올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와 관계된 비밀은 보통은 자기는 제일 늦게 압니다. 자기에게 나쁜 소문도, 자기에게 나쁜 소문이 들렸다고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시면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비밀 지킨다는 건 자기 입에서부터 안 나가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너에게만 이런 소리 하지 마. 절대. 남한테 하지 마. 남한테 말할 때는 남한테 선전하라고 하고 말하세요. 틀림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황상원길입니다. 누런치마다. 크게 길하다. 가장 간단한 말인데도 여기에 의미가 숨어 있어요. 누런치마다. 누렇다라는 것. 이게 뭐냐? 아주 길한 색입니다. 누런색이라는 건 중앙의 색이에요. 오색이 어디에 방위에 배치되는지 아세요? 5가지 색. 오행에 맞춰서 보통 중국과의 한자문학에서는 5으로 다 맞춥니다. 오미가 있죠. 5가지 맛. 오색이 있죠. 오덕이 있고 5가지 덕이 있고 인의 예지 신이 오덕입니다. 5가지 색은 파란색, 푸른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누른색입니다. 그러면 푸른색은 어떤 쪽에 속해요? 방위에? 동방. 흰색은 서방. 붉은색은 남방. 검은색은 북방. 그러니까 풍수 보려면 청룡백호잖아요. 주작현무. 아세요? 사신수. 4개의 신령한 동물을 얘기할 때 옛날 뭐 무덤 같은 데 보면 4개의 신령한 동물 나오잖아요. 청룡, 좌청룡, 우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색이 황색입니다. 황색이라는 것은 중앙의 색이고 대단히 옛날부터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상이라는 건 아주 귀한 치마인데 치마는 아래 옷입니다. 아래 옷. 아주 귀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옷이죠. 황상이라는 건. 근데 그 아름다운 옷이
아랫도리에 있다는 겁니다. 상입니다. 의상이라고 하면은, 의상하면 보통 옷을 통칭해서 의상이라고 부르는데, 의와 상을 나란히 쓰면 이게 구별이 돼요. 의는 윗옷이고, 상은 아래옷입니다. 의와 상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하나를 쓰면 모든 옷을 다 통칭하는데, 이렇게 나눠 쓰면은 윗옷, 아래옷이 됩니다. 황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름답고 귀한 옷이지만 위에 머물지 않고 자기 음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권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서서는 안 됩니다. 윗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하면서도 아랫자리에 머무르는 아름다운 미덕을 황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아주 귀한 옷이면서 위에 머물지 않고 음의 본분을 지켜서 아랫자리에 머무른다. 이렇게 황상원기를 하나에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헌전이나 거기에서는 문제중야라고 합니다. 문의가, 아름다운 문체가 안에 머무는 것이다. 안에 있다. 속에 머금는 것이에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함장이라고 그랬죠. 함장. 여기서도 문체를, 아름다운 문체를 안에 머금는다 그랬어요. 삼효에서도. 여기서는 황상이에요. 치마로 아래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안에 머금고 위에 올라서지 않고 아래에 머문 이 음의 도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래야 길하다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효는 투쟁이 나옵니다. 용이 들판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피가, 누른 피와 검은 피가 함께 흐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에 상전에 보면 음의 의양 필전, 음이 양에 맞먹게 되면 반드시 다툰다 그랬습니다. 음이 양에 맞먹으면 반드시 다퉈요. 음이 양에 맞먹는다. 양을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지도자와 말하자면 그 밑에서 그 받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받쳐주는 사람이 위와 맞먹어요. 신하가 임금과 맞먹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이 극에 달한 겁니다, 지금. 쫙 가서 극에 달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양과 맞먹는 힘을 가진 음이 됐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양과